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단일 하이닉스의 사진 준비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리포트를 몇 곳에서 내놓았는데 일부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무려 33%나 낮춰 잡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한 것일까요? SK 하이닉스는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2분기는 1분기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79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고 영업이익도 60조 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지난 1분기에도 70%를 넘어서면서 시장을 놀래켰는데 이번에는 더 좋아졌습니다. 76%로 더 지금 제조업에서는 나올 수 없을 놀라운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누적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서서 131조까지도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컨센서스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5%, 영업이익은 6%가량 더 낮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센티멘털적인 부분이 약해진 가운데 또다시 투매를 일으킬 만한 근거를 좀 준 듯합니다.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자신감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호조의 배경을 보게 된다면 AI 메모리가 역시나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HBM과 AI 서버용에 대한 D램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반도체도 지속적으로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면서 D램에 대한 고용량 D램의 출하가 확대됐다는 점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해서 믹스 개선이 진행됐다는 것도 영업이익률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저장 장치인 ESSD의 판매도 확대가 됐고 전분기 대비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영업이익률을 76%까지 끌어올리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TSMC도 재친 수익성이라는 것에서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과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래도 TSMC의 영업이익률이 60%이고 하이닉스가 76%인 걸 비교를 하자면 이 차이가 무려 15%포인트나 난다는 것이 좀 놀라운 수준이고요. 3분기 연속으로 TSMC를 제쳤다는 것 또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돈을 많이 버니까요. 재무 구조도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금성 자산이 전분기 대비 33조 원가량 늘어난 88조 원을 기록했고 수년금도 69조, 차입금 역시나 18조가량으로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7천억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빚은 줄어들고 갖고 있는 자산은 늘어나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투자를 앞으로 더 지속할 만큼의 여유가 생겼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AI 시장에 대한 확대는 여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D램의 출하량이 이번 연도에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낸드 역시나 한 자릿대 초반의 증가를 예상을 했습니다. 남은 분기 역시나 지속적으로 수요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AI 투자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의 탑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남겼는데요. 10개의 주요 고객사와 계약을 지금 진행을 했고 추가 고객사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고요. 장기 공급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더 길어진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공급의 안전성과 실적이 올해 내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HBM4에 대해서는 2분기 양산을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4E에 대한 샘플 공급도 완료를 하면서 차세대 제품에 대한 공급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 능력 역시나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321단 낸드는요. 연말에 생산 비중 50%까지 확대한다고 하고 지금 팹에 대한 첨단 패키징 공장에 대한 가동률 역시나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컨콜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시장에 조금 기대했던 발언들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메모리의 수요가 여전하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좀 덜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컨센서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시장에서는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미래에셋증권 역시나 펀더멘털에 비해서 지금 주가의 조정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들어갔다라고 리포트를 내놓았지만 목표 주가를 무려 33%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가 SK 하이닉스 400만 원 넘어설 것이다라고 그런 기대감을 내비쳤던 게 한 2달 전쯤이었는데 42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목표 주가를 왜 이렇게 30% 이상이나 하향 조정했을까요? 우선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메모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와 같이 중국 기업의 참여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낸드 가격 역시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업종 전반의 밸류에 대한 멀티플이 하락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 부분은 훼손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글이 클라우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D램은 현물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모리의 단가가 상승을 하고 높은 수익률을 고려한다면 펀더멘털의 훼손은 제한적이지만 멀티플의 하락을 반영했을 때 목표 주가가 280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280만 원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아쉬운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또다시 흔들리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정부 역시나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는 카드를 또 꺼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확대가 될 수 있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의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게 레버리지 ETF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부상을 하면서 메모리의 경쟁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증시가 레버리지에 대한 그 확대로 인해서 20에서 30 정도로 증폭된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카드를 좀 꺼내들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고요. 이혁원 금융위원장 역시나 지금 31일부터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가 진행이 되죠.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광고를 이제 금지하게 되고 기본 예탁금이 3배가량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ETF 투자가 가능해지는 건데 이러한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보완책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잡는다고 과연 우리 시장의 흔들림이 좀 멈출 수 있을까? 그 변동성 부분을 잡아주는 일부 브레이크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레버리지 ETF를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개인의 레버리지 ETF 순매수 규모를 보게 된다면요. 지금 1조가 넘는 ETF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1조가 넘는 레버리지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시티에서 우리나라가 레버리지 손실률,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56조 원을 넘어선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시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레버리지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전체 개인 매수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아직도 좀 변동성이 심한 이 장세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직 시장은요, 이렇게 센티멘탈, 그러니까 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당분간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창신 메모리와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격차를 생각한다면 지금 PER이 하이닉스가 5배 수준이고 창신 메모리는 거의 30배 가까이 지금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증시는 심리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게 또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좀 염두하시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좀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